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은 윤석열 정부 출범 720일 만에야 이뤄졌습니다. 선거운동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다 이제 건강 좀 회복하셨습니까?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윤 대통령은 줄곧 이재명 대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범죄자와 무슨 대화를 하냐는 말이 대통령실에서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결국 첫 영수회담은 지난 총선 여당의 참패 후에야 성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이라고 자평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과거의 자기의 수사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질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한 2시간 동안 진행됐던 것이죠. 정치에 있어서의 그 협의, 합의, 그리고 설득과 소통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당시에 여소야대 국회 아닙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중요한 과제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나 모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권에서 양보와 협상이 사라졌고 야당 주도의 입법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대응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이어진 25번의 거부권 행사. 역대 대통령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총선 직후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력을 야당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면 좋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의 의사와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듯한 행동들을 한 것이죠. 거부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한 건데 뭘 그러냐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있어요. 법 만능주의적인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치는 법과 다릅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거기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나의 법, 나의 원칙을 강요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거든요. 쓴소리를 하는 입은 국회의원이든 학생이든 틀어막혔습니다. 대통령하고 압수하면서 말 몇 마디 건넨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사지를 들어서 바깥으로 내쫓아야 되는 일입니까? 오늘 뒤에서 보관하십시오. 좋아. 땡땡대지 말고 안에 뒤에서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강국으로 언론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 대통령실은 한동안 MBC 기자들을 해외 순방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했습니다.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파격적이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던 대통령 출근길 문답. 하지만 인사참사, 비선 논란 등에 대한 불편한 질문이 이어지자 아예 답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질문 없죠?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할게요. 결국 MBC 기자와 홍보기획 비서관의 언쟁을 구실로 출근길 문답은 6개월 만에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 드문드문 열린 3번의 기자회견. 불편한 질문에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무슨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막 다니고 있어서 저도 그걸. 그나마 MBC에게는 단 한 번도 질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 MBC한테 가장 준다라는 것이 그 소통과 그런 불통의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런 질문 기회를 받지 못했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기술자로 지목받은 이동관, 방송 관련 경력이 전무한 대통령의 검사 선배 김홍일, 그리고 MBC 직원 사찰, 노조 탄압에 앞장선 이진숙 위원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어떤 지지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좀 탄탄한 프로젝트라든지 국가를 운영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언론에 대한 탄압 그리고 그 정치 담론 지형의 보수화 이런 것들. 불편한 소리를 하는 언론의 자리는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유튜버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조롱하고 있는 유튜버 안정권 씨. 이거 꼬아지들 좀 보세요.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네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던 인물입니다. 특별 초청장 뭐냐? 특별 초청장. 안 씨의 누나는 한때 대통령실에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극우 유튜버들에게 명절 선물을 챙겨주고 이거 못 먹을 것 같아. 그냥 기념으로 제가 사무실에다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을 간담회에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대통령실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예, 대통령실 간담회. 예, 뭐 저 혼자 간 건 아니고요.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아온 여당 의원들에게 언론이 너무 편향돼 있다며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고 권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과 비판적 언론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정치.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결국 선택한 방법은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내용이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고 그 정권의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고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했던 정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